앞에 그 보험 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 나온 내용 중에 빠진 내용이 안 있어서 추가를 했는데 그 앞에 선의성이란 말이 앞에 1번에 나왔었잖아요. 선의성. 선의성 나왔나요? 1번 나오네. 선의 계약성이라는 게 있어요. 보험의 법적 성질 보면 선의 계약성. 뭐 윤리선 있어? 네, 윤리선 있어요. 그거에 관련된 것인데 이게 상법의 규정이 이거에 관련된 규정이 좀 몇 개가 있는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좀 볼때래요. 그래서 가만히 뜯어보면은 맞거든요. 뜯어보면 맞는데 막상 시험에 나오게 되면 이걸 어디 저 내용을 갖다 일일이 다 이해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오면 이거는 머리 빗자 따가지고 그냥 그렇게 풀었어요. 지난번에 공부할 때. 자, 선의 계약성의 선자예요. 선의 계약성의 선자인데 선이 이제 요것이 이제 바다 배선자이지 배선자를 좀 상정을 하고 말을 좀 만들었거든요. 선중 사고 났어. 거기서 해변에서 배사고 났어. 선중사고 해변. 선중 해변사고 해도 돼. 선중 선의 계약성이 관련된 것은 선중 해변사고 해도 되고요. 선중 해변사고에서 만약에 선의 계약성에 관련된 규정이 시험에 나온다면 그냥 여기서 여기 해당된 거는 찾아가고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아서 선의 계약성의 보험계약자의 중요사항. 보험계약자가 중요사항이 생명보험에서 보통 보면은 그 실질검사 하잖아요. 실질검사에 보면 질문지 있죠. 질문지 체크하는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렇듯이 보험계약자의 중요사항이 있어요. 중요사항을 알려야 되는 거 있어요. 알려야 되는. 여기 선의계약성이에요. 선의계약성에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보험계약자의 중요사항 보지무. 중요사항 보지무. 그 다음에 이염 변경, 증가시 통균. 이염이 증가하게 되면 통지를 해야 돼. 누구한테? 계약자한테. 아니 보험자한테.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위험이 증가하게 됐기 때문에 통지를 했어요. 맞죠? 그 흐름들이 다 내재되어 있는 흐름들이 유사하죠? 그 다음에 해변사고, 전중 해변사고. 보험계약자의 손해방지 의무. 더 이상 손해가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더 이상 하도록 하는 거, 손해방지 의무라고. 자, 1과목에서 손해방지 의무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하죠. 손해방지 비용이 발생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초과해도 직원이 어떻게 있어요? 얼마 한도에 대해서 20만원 그렇게 되죠? 20만원 어디 있어요? 1과목에서. 잔존물 제거 비용은 손해액의 10%. 근데 이거는 초과해서는 안 되고 보험 가입 금액 범위 내에서 이 잔존 제거 비용이 아니라 손해를 방지 여기서 비용이 들었는데 그건 당연히 보험자가 그건 보전해줘야 될 성격이 말이에요. 고의 중과실 사고로 인해서 손해에 대한 보험자의 면책.
호의 중과실 사고로 인해서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손해 계약성에 의해서 보험자가 면책을 한다 이 말이야. 책임을 면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선중해면 사고. 아니 사 말고 골자요. 사기였지 사자. 사기면은 사기로 인한 초과 중복 보험은 무효다 이라는 거예요. 요것이 손해 계약성에 해당되는데요. 어떻게 하다가 손해 계약성에 대한 규정하게 되면은 선중 해변상 그 말에 오늘 수입을 하면은 그 거기 말 해변의 변자가 이 면책 그 면하고 변하고 그걸 하는 거죠? 아니 위험병 면책이 아니고 고의 사고 올 때 꽂자. 사고 올 때 꽂자. 자, 그 다음. 자, 보험 계약의 당사자. 보험 계약의 당사자는, 자, 보험자하고, 기본적으로, 보험 계약자 있어요. 이렇게. 보험 계약자. 당사자는. 거기 보시면, 시험이 무엇이 잘 나오냐면, 권리, 의무, 이런 게 잘 나와요. 권리 의무. 근데 그걸 애올라가 쉽게 말하면 이게 권리 의무 잘 나오는데 하나 뜯어봐요. 보험회사에서 권리가 볼까요? 보험료 청구권 이해되죠? 계약 해지 사항이 있죠? 보험금을 지급했는데 계약자한테 하자가 있다 이 말이야. 그때는 어떨 때 보험료 니한테 줬던 보험금 다시 내놔라. 반환 청구권이니까. 보험 금액이 또 가액 청구권이 있죠. 가액 청구권. 이혼 변경이 약간 이혼 변경을 근데 이혼이 봐봐요. 이혼 증거가 되잖아요. 그러면 통지 의무가 있잖아요. 통지 의무가 있고 통지를 받은 보험자는 어떻게 하석되어 있냐면 가액 청구를 하거나 해지가 적돼 있어. 가액 청구 또는 해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가액 청구권에 해당되는 거예요. 손해보험에서 대위권은 뒤가 자꾸 따로 할 거예요. 그것도 시험이 가끔 나와요. 잘 나와요. 잔존물 대위하고 청구권 대위가 있어. 뒤코. 적지 마세요. 뒤 나오니까.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했단 말이에요. 보험금 지급했으면 그거를 만약에 건물을 무슨 시설 보험 들었어요. 이거 상당한 손에 대해서 보험금 지급했으면 보험 지급하는 순간에 이것에 대한 그러면 소유권이죠. 소유권. 그럼 소유권 누구한테 간다? 보험자한테 간다 그런 말이에요. 대위. 이 대위권을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 보험의 근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득금지 원칙이 있어요. 이득금지 원칙이 있어요. 보험료도 받고 이것도 니꺼 하면 안 되고 보험금을 받았으니까 이건 내 나라 이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대위한다 이 말이에요. 대위한다. 네, 그런 내용이에요. 이 의미를 잘 이해를 하게 되면 따로 외울 필요가 없어. 의무는 또 반대로 보험자와 보험계약자의 권리이자 의무예요. 한쪽이 권리면 한쪽은 의무고 다른 쪽이 권리면 또 이쪽은 또 의무고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반대로 돼 있어요. 그럼 넘어갈게. 읽어보면 될 것 같고 보험계약자 자 자기 명의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 이런 말 중요해요. 자기 명의예요. 보험계약자는 자기 명의. 사회 명의가 아니라 자기 명의.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자기 명의를 한다는 것이. 근데 보험에가 타인을 위한 보험도 있어요. 타인을 위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자동차하고 책임보험이야. 자동차 책임보험. 사고를 냈어요? 사고를 냈으면 제3자 타인을 위해서 보험자 타인을 위해서
내가 타인을 위해서 보험 드는 것이 실제로 보면 자기를 위해서 보험 드는 것이지만 타인을 위한 보험이에요. 자, 보험 계약자는 1차적으로 보험료 지급 의무를 갖는다 되겠죠. 보험 계약자로 자가계획 제한이 있고 대리를 통한 계약이나 수익 공도로 보험 계약자 수 있다. 다 일반적인 사항이에요. 자, 여기서 보면 1차적으로 보험료 지급 의무죠. 1차적으로 보험료 지급 의무가 있단 말이 무슨 뭘 이야기냐면 2차적으로 보험 계획자가 아닌 보험 피보험자나 인보험시 이야기하면 보험 수익자 있죠. 수익자. 이런 사람들이 보험료 지급 의무가 생길 때도 있어. 제한적으로. 보험자가 파산한다든가, 아니, 보험계약자가 파산한다든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 또 타인을 위한 계획 있죠. 타인을 위한 보험 있잖아요. 타인을 위한 보험. 이 경우에도 타인이 이익을 얻기 때문에 보험자가 보험 지급을 능력이 없으면 무조건 해지해버리는 게 아니고, 네가 대신 낼래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인 보험 지급 의무자는 보험 계약자는 이야기지, 그 이야기는 2차적으로 또 지급을 해야 될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라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18페이지 보면 보험증권 교부 증부권, 아까 설명 보험증권을 교부하고 약관 교부하고 설명 의무도 있고 보험자한테, 그다음 보험증권도 교부를 해줄 의무가 있을 거고, 교부를 해줄 의무인데 이거를 청구하는 건 당연히 누구 권리겠어요? 보험계약자 권리겠죠. 그걸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그 답이 다 들어있으면 그때 애올라가시 말하는 얘기예요. 보험료 지급 의무,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위험 유지 의무, 손해 방지 의무 몽땅 있죠? 이걸 지금 공부를 하시면 안 돼. 뒤에 보험료 지급 의무, 고지 의무가 뭐고, 통지 의무가 뭐고, 위험 유지 의무가 뭐고, 손해 방지 의무가 뭐고, 이걸 알게 되면 자연히 해결이 돼요. 그냥 넘어가야 돼요. 고지 의무에 대한 내용도 지금 모르고 있는데, 머리에 들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피보험자와 보험 수익자 있죠?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피보험자에 해당되는데, 보험 수익자는 인보험이 나와요, 인보험에서. 일단 피보험자. 손해보험이 아까 우리 2편이, 2장이 지금 손해보험이잖아요. 그 손해보험에서 피보험 이익이 주체다. 보험 이익을 얻는 자예요. 보험 계약자는 계약을 할 뿐이고, 계약자가 피보험자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피보험자가 있을 수 있고 그래요. 본인이 피보험자일 수도 있고, 아빠가 자식들 위해서 보험 들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아빠는 보험 계약자지만 얘들은 피보험자가 되는 거예요. 재산장의 손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예요. 재산장의 손해보상을 청구해서 본인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 인보험은 생명의 실태에 대해 보험에 붙여진 자를 말한다. 그것도 있고요. 권리와 의무, 손해보상. 아까 봐봐요. 보험료 지급 의무, 보험료 반환 청구, 그런 거 보험료에 해당되는 것은 계약자의 사항이지만, 손해보상 청구권, 손해보상 청구권은 보험 계약자 의무가 아니에요. 이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보험자가 누릴 것이 바로 손해보상을 받을 사람이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이건 보험 계약자 의무가 아닙니다. 피보험자라고. 근데 그 개념을 약간 이유나 시켰을 때는 피보험자 이수익 계약자일 때는 당연히 하겠지만, 어떤 피보험자 지위에서 누릴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에요. 고지 의무, 통지 의무, 위험 유지 의무, 손해 방지 의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들은 거의 피보험자하고 보험 계약자하고 권리 의무는 거의 유사해요. 거의 대부분 유사해요. 아까 이런 것들 몇 개의 차이가 있을 뿐이고 거의 유사해요. 자, 그 다음에 보험 수익자는 보험 지급받을 자, 인보험에서만 존재한다고 되어 있죠. 손해보험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 지급 청구를 가지므로 피보험자와 수익자는 동일하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해되시죠? 아까 얘기했죠?
그다음 이게 이제 시험이 같은 거예요. 자, 보험자와 보조자 이것이 시험이 각각 나와야 돼. 보험자와 보조자. 근데 상당히 헷갈릴 부분이 있어서 그냥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 책에 나와 있지만 간단히 지금 한번 해볼게요. 보험자는 보험자는 나도 보조자 갖고만 이야기하면 돼요. 자, 보험 보조자 보면은 보험 대리사항이라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보험 중개사가 있어요. 그다음에 보험 설계사가 있어요. 자, 이거를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자, 이렇게 보시면 돼. 자, 보험 대리상하고 보험 중개사는 일종의 독립된 주체가 돼. 독립된 주체. 독립된 상이란 말을 돼. 보험설계사는 보험회사에 애속되어 있죠? 사용인에 준하기 때문에 애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독립되어 있는 독립된 상인으로서 주체이기 때문에 등록할 때 요 두 개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돼요.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해야 돼요. 보험 설계사는 요거는 일종의 상인으로서 의미를 갖고 있잖아요. 중개에서 상인을 의미를 갖고 있는데 보험 설계사는 상인으로서 의미를 있다고 요거는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해요. 이 차이가 좀 하나 있어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보험 대리사하고 보험 설계사는 공통점이 하나 있어. 공통점. 특정성이 특정성은 보험자가 특정 보험자를 위해서 일을 해. 특정 보험자를 위해서 일을 해. 그 반대로 그럼 이거 어떻게 했어요? 중개를 하기 때문에 공인중개 생각하면 돼. 여러 보험자를 상대로 해서 불특정 보험자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특정성이 있어요. 그리고 보험 대리상에는 두 가지 의미의 대장이 있어요. 첫 번째는 치약 대리상이 있어요. 치약 대리상. 여기는 중개 대리상이 있어요. 중개 대리상. 치약이란 말을 뭐말해요? 치약이 계약 체결한다는 얘기죠? 그래요? 보험 대리점은 보험 대리점이라고 이야기하면 돼요. 보험 대리점 특정한 보험자를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서 일을 하지만 여기에는 대리장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장 그 말에 이미 담겨 있어. 그래서 취약 대리장은 보험 권리 의무가 거의 보험자에 준해. 보험자에 큰 틀에서 이렇게 일을 하시고 문제 푸시라 이 말이에요. 권리 의무가 보험자의 의무에 거의 준해요. 계약을 체결할 수. 왜냐면 계약 좀 더 이야기시게. 근데 중개를 한다는 말은 대리사랑 대리사님들 준다? 꼴랑 중개만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취약 대리상 중에서 보험자가 할 수 있는 권리 의무를 일부를 제한한다는 얘기예요. 제한해서 넌 중개만 하라.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결정기, 여기 중개 대리상도 포함해가지고, 중개 대리상은 요거 특정 보험자를 위해서 일하는 대리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보험 중개사는, 자, 보험 중개사, 특정, 중개 대리상, 그 다음에 보험 설계사, 이 세 개에 대한 조직은 중개 대리상, 중개사, 보험 설계사 세 개의 이 조직들은 뭐를 주느냐 하면 보험자의 권리 의무에서 거의 대부분 폐지가 돼요. 권리 의무 폐지가 돼요. 달랑지고 중개만 하면. 그런데 보험 설계사한테 딱 단순히 주어진 딱 하나 시험을 가끔 나와. 그것이 어떤 거 주어지냐면 계약을 보험자를 위해서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보험자를 계약을 체결했으면 뭘 줘야 되냐면 증권이죠. 증권. 증권 교부하는 거고 보험료 중에서 이게 보험료. 이것에 대한 무슨 건? 이것만 있어요. 자, 큰 틀에 있으면 자, 의사표시. 자, 보험자의 아까 중요한 권리가 뭐였냐면 봐봐요. 의사표시에 관련된 내용들이 고지 문제 있었나? 고지 보험 계약자가 고지 의무가 있었죠. 그럼 고지 의무를 무슨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고지 수령권. 그 다음에 계약 체결권. 의사표시에 상당한 것들은 여기는 없어. 이 세 개는 의사표시에 상당한 건 없어. 그것이 기본 틀이에요. 전체적으로 틀이. 그걸 알고 접근하면은 지금 상태예요. 봐봐요. 보험자 아까 의사표시에 관련된 그 중요한 거잖아요. 고지 수령하고 계약 체결 이런 부분이 중요한 권리인데 이 부분이 요것까지는 보험 설계사한테 안 주고 내가 계약을 체결했으니까 계약 체계에 수반된 증권이라 갖다 줘라. 그리고 내가 계약 체결에 대한 요거 돈만 받아와라 이 말이야. 요거 갖다 줘. 요거 받아와라 이 이야기. 요거 위에는 넌 다른 거 하지 마라 이 이야기지. 보험 설계사는. 중개사는 넌 중개만 할 뿐이지 고지 수령까지 이거 하지 말라. 이것이 기본 틀이야.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시험에 나올 수 있고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인보험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야 이게? 보험이에요. 보험이가 누구야? 생명보험에서 무엇을 할 때? 보험 관련한 신체 검사를 받으러 가게 되면 그때 의사예요. 의사.
보험 관련 의사. 이 의사는 특이하게 고지 수령권이 있어요. 중요사항을 고지 수령권. 고지 수령권. 네. 실질검사에 관련해가지고 그 관련된 사항들을 수령할 수 있는 권리가 있대요. 보험이 특이하게. 근데 여기 이제 시험 나올 수 있게 안 나올 수 있는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지문에는 이 내용이 섞어서 나올 수 있어요. 왜? 이것이 인보에 해당되는 보다 보니까 우리 보험을 벗어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이 기본 틀 안에서 이제 설명하고 읽어보고 넘어갈 거예요. 자, 보험 대리상. 보험 대리상이란 일정한 보험자, 자, 일정한 보험자, 아까 얘기했죠.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서 한다고 했죠? 응? 특정한 보험자. 계속적으로 보험 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독립된 상인을 말. 계약 체결 대리하거나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게 계약을 체결한 대리상이야. 그다음 중개하는 독립된 상인, 중개하는 중개된 상인 두 가지를 갖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런데 보험 대리상의 권한을 한번 봐봐요. 보험료 수령권이 있죠. 여기서는 일회 보험료 수령권이야. 이게 봐봐, 이게 보험 설계사한테 부여된 권한 중에 일회 보험료 수령권만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여기는 통상적인 보험료 수령권이라는 이야기. 이게 의사 표시에 관련된 내용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보험료 수령권은 그러면 일회 보험료를 포함해서 계속적인 보험료까지 이야기하는 거라고. 의미가 달라. 자, 보험료 그 교부권은 당연히 있겠지. 여기도 있는데, 보험계약 관련 의사 표시권 돼 있잖아요. 보험계약 관련 의사 표시권, 그게 바로 계약 체결권이라 이 말 일종의. 자, 의사 표시 수령권, 고지 수령권 등 의사 표시 수령권이 고지 수령권 같은 그런 권리라 이 말이야.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보험자와 보험 대리사과의 약정으로 보험 대리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중개 대리사도 가능한데, 이 중개 대리사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중개 대리사. 응? 요거는 아까 위에 그 여러 가지 의사 표시 관련된 그 권한을 제한하는 거라 이 말이야. 중개 업무만 하는 이야기야. 중개 업무만. 중개 대리점은 우리나라에 없대. 중개 대리점 자체는. 중개 대리사가 없대. 없다고 그렇게 얘기해. 치약 대리점만 있다고 얘기하더라고. 치약 대리점만 있지만. 어쨌든 근데 아까 이런 중개 대상이 있다 하더라도 보험 대상의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그런 말이잖아. 지금 중개 대상 얘기를 하는 거라고 지금. 그 권한 제한을 이유로 보험자가 선의 보험 계약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요 중개 대상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권한이 없어. 중개 대상이 없는데 권한을 해버렸어. 보험 계약자는 모르고 그냥 그 수용을 해갖고 이렇게 계약을 했어. 그렇다 하더라도 책임은 보험자가 지라 이야기하는 거지. 보험자 책임이다. 보험자가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 선의 보험자 계약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는 얘기. 보험 계약 그 내용 알고, 선의 악이라는 말. 이과생들 이 내용 잘 모를걸. 나쁜 생각, 좋은 생각. 어떤 특정 사실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 있는 것을 선이라고 해요. 이것은 알고 있는 것. 민법상 여기서 선이 문과에서 내용 나올 텐데, 선이 악이란 말은 선한 마음, 나쁜 마음이 아니고 어떤 특정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건 선이야. 모르고 있는 거는. 계약 당시에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건 선이라고.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은 악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자가 서류 보험 계획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그 당시에 그 내용을 계약자가 모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보험중개사. 보험중개사는 아까 얘기했죠. 그거 독립된 상인이고, 그래도 독립된 상인이긴 하지만 뭐만 한다? 중개만 들어가면, 중개 대상도 마찬가지. 중개만 들어가면 권한이 없어. 너는 중개만 하는 거야 지금.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고 이해를 하면은 문제풀이 도움이 돼요.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사이의 보험계약 성립을 중개하는 것을 영업을 하는 독립된 상인으로 특정한 보험자만을 중개하는 것이나, 아까 얘기했죠? 불특정한 보험자를 위해서 일하기 때문에 보험 대상하고 그 부분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내가 아까. 이해돼요? 응? 자, 보험 대리상 특정한 보험자를 위한 중개, 보험 중개사 여러 보험자를 위한 중개. 자, 그 다음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해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계속적으로 하는 자는 일회 보험료 수령권과 보험증거 교부권을 가지고 있다 얘기잖아요. 이것이 보험 설계사 가지고 있는 것이 추가하는 내용인데, 최소한의 이것도 준 거야 지금. 내가 이미 해놓고서 네가 뒤치다거리 해라 이 말이야. 가서 돈 저 1인치만 받아오고 대신 가서 증거만 주고 와라. 신고를 시킨 거라고 지금. 됐어요? 자, 그 다음 보험설계사. 보험설계사는 보험자의 사익으로서 특정한 보험회사에 종속됐다 했죠. 그리고 봐봐, 고지 수령권과 보험계약 책임권이 없다 했잖아요. 아까 고지 의사결정이 관련된 게 없다니까. 가서 널 시키는 신고만 하고 오지 말 시키지 말고 가라 이 말이 지금. 그래서 일회 보험료 수령권과 수령 권한과 보험증거 교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 시키는 거 많아 이 말이 지금. 보험설계사. 보험료 수령 권한은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경우만 인정하는 거죠. 보험설계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금융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감독원을 선거하는. 자, 위원회는 이렇게 생각하고, 위원회는 보면은 무슨 단체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하나의 그 조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설계사는 이쪽이 관련되어 있고, 요 단체 사용인 독립된 상인들은 위원회에 등록되어 있고, 이렇게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험설계사는 금융감독원에 등록을 했어요. 원. 그 다음에 최악 대점 전부 부정을 했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대리권이 없는 중개인에 불과하고, 그 다음에 개별 약정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여 보험자는 그 잘못된 설계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책임진다. 아까 했던 이야기고. 자, 고지 통지 수령권의 전부는 부정한다고 했잖아요. 누구를? 보험설계사를 부정한다. 의사결정 관련 부정한다니까. 그리고 일회 보험료 수령권은 긍정하고, 명시설명 의무, 상품 내용 설명하고 이런 부분들 의무를 부담한다고 되어 있죠. 사용자 책임. 자, 아까 그 보험 설계사가 했던 일련의 행동을 위해서 설의 보험 계약자 있을 경우는 사용자 책임 부담을 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 그러면은 뭐예요? 보험의 목적. 보험의 목적. 손해보험 경우 보험사고 발생은 기체에서 물건의 재산을 말하고, 임보험 경우는 사람 생명 신체를 말한다. 그렇게 있죠? 그 말 잘 안. 보험의 목적 그러니까 보험의 무슨 목적 그러니까 잘 와닿지 않죠? 목적물 그러면 와닿을 텐데
근데 1과목 보면 2차 1과목 보게 되면 2차 1과목에 대해서 특정 위험, 적과적 종합 위험 할 때 첫 번째 나온 게 뭐예요? 보면 목적격이 나오잖아요. 보면 목적은 사갑에 단갑 떨분감 이렇게 나와. 왜? 그래서 아하 손해보험에서는 보면 목적격보다 사갑에 단갑 떨분감 생각하는 얘기예요. 바로 세상 그 자체다 이 말이야. 세상 그 자체. 자, 그 다음 보험사고 보험계약에 정한 보험자의 보험 지급 책임을 구체하는 불확정한 사고. 지급 책임을 구체하는 건 당연히 불확정의 사고요. 하여튼 아까 사고는 불확정의 사고, 불확정한 사고, 확정된 사고, 불확정한 사고. 우연성과 불확실성 이 두 개가 보험 사고에 관련돼 있어요. 우연성, 불확실성. 보험 사고의 우연성 요건으로 되어 있네. 우발적. 우연한 사고여야 된다. 근데 이게 객관적인 게 아니라 당사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도 자 우연하고 불확정이고 주관적이고 거의 대부분이 의미가 상통하죠? 근데 발생 가능한 사고여야 한다. 발생 가능한 사고. 발생 가능한 사고여야 되겠죠, 당연히. 발생이 불가능한 사고는 보험 사고가 일어날 일이 없으니까 실익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적법한 사고여야 돼, 적법은. 고의 사고는 보험자가 면책 대상이 되어요. 면책. 그랬더니 적법한 사고여야 돼요. 사고 발생의 대상이 존재해야 된다. 아, 이게 중요해. 사고 발생 대상. 자, 이미 발생, 자, 봐봐. 이미 발생해버렸으면, 원래 보험 기간 동안에 사고 발생해야지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보험 계약 당시 이미 발생해버렸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발생한 것을 알고 계약하는 게 되잖아요.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반대로, 발생할 수 없는 사고는, 보험 기간 동안에 발생 없으면 보험 계약을 실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미 발생해버렸거나, 발생할 수 없었거나 한 거는 무조건 무효예요, 무효. 그 계약은 무효. 근데 그 2644장 볼까요?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 보험계약 당시에 이미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일 때는 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미 발생, 지난번 얘기했지만 100%이거나 0%이거나 이런 말이죠. 이미 발생한 건 100%예요. 발생할 수 없는 0%. 100%가 0% 해당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무조건 무효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 이를 알지 못할 때, 선이 있을 때 이 말이야. 알지 못할 때는 그러지 않는다. 이미 발생 100%인지 0%인지 계약 당시에 몰랐다 이 말이야. 몰랐을 때는 계약 유효한 것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보험사의 특정성, 사고 보험리가 특정돼야 된다. 보험사 사고 보험리가 특정돼야 당연하겠죠? 자, 그 다음에 보험기간. 보험기간을 많이 들어봤죠? 보험이 보장받는 것에 대한 것이 보험기간이에요. 그 용어가 유사한 용어가 좀 약간 손에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정리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어요.
보험기간이라는 말도 있고, 보험기간, 보험료기간도 있고, 이렇게 용어가 약간 차이 나는 게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여기는 우리가 이야기는 보험이 개시돼서 보험의 시기, 종기, 이 부분을 보통 보험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보험 기간. 보험료 기간은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보험료 산정에 필요한 기간이 얘기해요. 보험료 산정이 필요합니다. 보험 계약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그런 보험 계약 기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고요. 우리 통상적으로 보장에 관련된 것은 보험 기간에 대한 내용이라는 얘기예요. 책임이 개시돼 끝날 때까지 기간이다.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 사고만이 보험 사고로 인정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만약에 용어가 보험 기간이라고 하면 잘 안 나오게 보험 계약 기간이라 이렇게 만약에 용어가 여기 섞여 있단 말이에요. 자, 보험 계약 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 계약 기간 내에 발생한 보험 사고만이 보험 사고로 인정된다 하면 틀린다는 얘기죠. 지문이 혹시 그런 게 나온다면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한 사고예요. 보험 기간 내 사고. 보험 기간 내 사고. 기간 내 사고. 그 어떤 차이였죠? 보험기간하고 보험기간. 근데 보험 계약 기간 내 사고라는 내가 보기에는 이 보험 계약 기간 용어 자체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험 기간 정기 되는 이 용어가 보험 시기가 정기하기 때문에 시기와 정기 사이에서 사고가 나는 것을 보장해 준다고 하는데 보험 계약 기간이라는 말은 나는 따로 이 용어가 있을 것 같지는 않는데 지문에다가 만약 보험 계약 기간 내에 사고를 보장해 준다 그런 말이 있으면 이 계약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문에가 만약 보험 계약 기간 내에 사고를 보장한다는 이야기 있으면 되게 틀리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보험 계약은 보험 계약은 보험을 계약하는 기간이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험 계약 당시란 말을 쓸 수 있겠지. 보험 계약 당시. 이게 보험료 내기 전에 사고나면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럼 뭐 완전히 보장 안 해줘. 여기 자동차 자동차 보험료를 중간에 안 내었다든가. 그게 아니고요. 사고야 자동차 보험을 보면은요. 자동차 보험이 1월 7일이 책임보험이 완료가 되잖아요. 그럼 보험 계약 기간이 한 달 전부터서 한 달 후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자동차 보험이 만료 시점이 1월 7일이잖아요. 그러면 보험 계약 기간은 앞으로 1개월, 뒤로 1개월이 보험 계약 기간이에요. 이게 한마디로죠. 보험 계약 기간하고 보험 기간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죠. 아니 보험료 납부할 때 이게 있던데. 딱 납부하면 그게 또 24시간 지나서 손해나는 거 해주고 뭐 이런 거 있던데. 아니 나중에 이제 보험의 책임 개시란 말이 나오는데 그 보험의 책임 개시는 어차피 보험료를 지급했을 때만부터 책임 개시가 된 것이고 또 A적인 상황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 부분은 일단은 하여튼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보험 기간 내에 사고 나는 것은 그 용어는 보험 기간 내가 맞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라는 이야기다. 그럼 결제는 말이 아니고. 8제 그 다음 페이지 보시고 보험계약 당시에 이미 보험사가 발생했지만 보험계약 당사자 및 보험료 모두 선의를 하더라도 책임개시 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 지급 권고가 없다고 했잖아요. 책임개시 이전이니까 지금 책임개시 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면책이다 이 말이에요. 보험자가 책임개시 시점을 항상
그 보험료 제 이게 보면 그 지급이 항상 그 관련돼 있다는 거. 보험 기간 내 사고가 발생하고 그 기간 경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보험자 책임이 인정된다. 사고 발생이 기준이지 사고 발생 기준이 되는 것이 손해 발생 기준이 아니란 말이야. 사고가 나자마자 손해 날 수도 있겠지만 사고가 먼저 터지고 나서 손해가 나중에 날 수 있다 이 말이야. 항상 기준은 사고 발생 기준이지 손해 발생 기준이 아니라는 얘기야. 그런 거라. 보험 기간이 끝난 뒤에 손해가 발생해도 그건 보험자 책임 져야 된다 이런 거라고. 상금이 아플 수 있어. 자,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과 보험기간 일치할 필요 없고 특이하게 보험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네. 보험기간과 보험계약기간과 보험기간은 보험 용어가 좀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 보험계약 당시라는 보험계약기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해하시고 보험료기간, 보험료 산출하기 위한 위험 측정을 다는 기간 아까 그 얘기 설명을 했고 보험기간의 시기, 책임계 시점 명백히 하지 않은 경우 보험기간은 최초 보험료가 지급될 때부터 개시한다. 그 지급이 없으면 보험자 책임이 개시지 아니하는 보험료가 최초 보험료다. 650조 보험료 지급과 지체 효과 보험계약자는 계약 시계로 지체 없이 전부 또는 일회 보험료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다. 해제거든요. 해제하고 해지는 어떻게 있어요? 해지는 계약이 유효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해제는 처음부터 유효하지 않은 것이야. 계약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보시면 650조는 해제된 것으로 본단 말이 법에서 중요해요. 본단은 뭐라고요? 간주 규정이라고. 간주. 그렇죠? 반대로 추정이 규정이 되죠. 추정. 간주 규정 뭔가를 본단다. 당연히죠. 반증. 봐봐. 반증이 필요 없는, 반대 증거가 필요 없는 규정을 간주 규정이라고 해요. 추정은 반증이 있게 되면 그것이 부인이 되어버려요. 추정은. 그래서 무엇을 본다 하는 것은 중요한 규정이 간주 규정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무조건 해제돼버리는 거예요. 그냥. 널날이 내지가 없어. 그냥 무조건 해제돼버려요. 봐봐, 근데 니은은 계속 보험료, 지금 계속 보험료니까 계약 유효잖아, 지금. 유효한 보험이 약정한 시기에 지급되지 않을 때는, 자, 계속 보험료는 상당한 기간을 최고를 해요, 상당한 기간. 언제까지 안 하면, 그리고 최고 기간을 줘요, 최고. 독촉하는 기간이 있어. 독촉하는 것을 최고라고 해요. 독촉하는 걸 최고라고 해요. 상당한 기간을 정해갖고 독촉을 하고, 그 기간 지급지 않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이때는 해지하는 것이요. 계속 보험료니까. 유효했던 계약이기 때문에 해지하는 것이요. 상당한 기간을, 최고 기간을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앞에 해지된 거하고 밑에 있는 해지하고 경우 다른 용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특정한 타인이나 보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에 보험료 지급을 늦게 내는 경우 그 말이에요. 늦어진 경우에 보험료 그 타인에게 무조건적이도 하면 안 되고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줘야 돼요. 타인이기 때문에 또 제가 보험 지급을 최고한 후 아니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제하지 못해서 해지 앞에는 해지 이것도 해지 그랬어. 두 개 다 해당하는 게 이제 앞에 이야기하고 뒤 이야기 두 개 다 해당하는 거 이제 해지. 하여튼 타인을 위한 보험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인 보험 계약자한테만 이야기하고 끝내는 얘기 아니라 당사자인 타인 피보험 이익을 받을 손해보호사가 받을 타인도 타인에게 물어보라 이 말이야. 기간 정해갖고. 그리고 소급보험 당사자는 합의하에 보험계약 성립 전 어느 시기를 보험으로 정하는 이것은 가능하다고 얘기했어요. 계약 당시가 아니라
뭐 한 달 전부터 그냥 우리가 성립하고 하자 이렇게 약정을 하면 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어느 시기, 과거에 어느 시기 한 달 전부터 계약이 유효한 것으로 하자 이렇게 당사 약정하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 자, 이 파가 이제, 여기 또 하나 미리 공부할 때 정리할 때 이렇게 하는 거 뭐냐면, 보험 계약자가 관리된 숫자는 1이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가 있는 게 있어요. 2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 보험자가 제가 관리한 것은 2라는 숫자가 갖고 있어요. 이것이 기본적인 특이에요. A외가 있어요. A외. 1이라는 숫자. 저 고지, 백마고지, 고지에 대한 부분은 고지를 빼앗아서 빼. 고지를 뺐어요. 고지를 뺏었어요. 그죠? 고지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봐봐요. 3 빼기 1은 얼마예요? 네? 3 빼기 1은 2라고. 봐봐, 그럼 봐봐. 보험 계약자는 1 아니면 3이에요. 1 아니면 3이야. 나중에 그 숫자 반복해 다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 보험 계약자, 자, 보험료를 지급을 하라고 했어. 보험료를 지급하면 누가 이득을 봐요? 보험료 지급을. 보험료에 대한 지급은 누가 이득을 보는 거예요? 기본. 보험료. 보험자. 그 보험자는 무엇에 관련돼 있어? 이에 관련돼 있어. 그래서 금방 그거라고 지금. 계약 성립 후 이혼이 경과하면, 됐죠? 계약 성립 후 이혼이 경과하면 그 이익자가 보험자에 관련돼 있다니까? 나중에 보면 소멸시효도 봐봐. 소멸시효도 보험금 반환 청구권이라든가 보험자를 위한 것은 다 2년이야, 2년. 보험 계약자를 위한 것은 3년이고. 근데 한 가지, 요것만 기억하고 숫자를 정리하라, 말이야. 하나 얘기가 안 했어. 고지 수령권 누구한테 권리가 있어? 보험자한테 있어. 보험회사한테 있어. 근데 그것은 뺄셈을 해. 3 빼기 1은 또 2요. 그렇게 2라고 이렇게. 3 빼기 1이 뭐냐? 고지를 빼앗으니까 뺄셈이란 말이야. 그 3 빼기 1이 뭐냐? 3년, 계약 체결 때부터 3년 이내 고지 의무 위반은 계약 때부터 3년 이내, 그 다음에 안날부터 1월 이내, 계약 체결부터 3년 이내에서 302에서 보험자에 말이야. 요것만 정리하면은 다 정리된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보험 금액과 보험료 정리할 거예요. 자, 오늘 수고하셨습니다.